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기념해서 JCN 특집 대담에 출연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취임 후 벌인 새로운 사업들을 씨앗에 비유하며 재선에 단선을 해서 수확까지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집 대담 내용을 김용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JCN 특집 대담에 출연한 송철호 울산시장이 재선 도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씨를 많이 뿌렸으면 거두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지난 3년간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온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취임 후 벌인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확정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경남과의 연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아끼는 후배인데 참 안타깝죠. 하지만 광역철도 이런 거는 이미 이게 뭐랄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저는 보지 않고.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9개 성장다리 사업 추진과 태화강 국가정원 확정,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방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 선정과 암각화 보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맑은 물 확보 등에 대한 성과도 필요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맑은 물을 대구로 끌고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거 같이 싸웁시다. 같이 싸우고 그거 달성되면 우리 울산에 우문댐 물 갈라져서. 송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극복과 일자리 창출, 인구 회복과 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관광 활성화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특집 대담은 7월 26일 오후 3시와 밤 11시 30분 지역 채널 2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의 올해 상반기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와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에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울산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증가한 353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56.3% 증가했으며 자동차 수출은 44.5% 증가하는 등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일반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윤덕권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6월 관련 조례안이 울산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고등학교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차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등교에 따른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분과 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식품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도와 습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식품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각종 질환을 유발할 우려도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해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견과류 등은 15도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하며 옥수수와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서 화장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샴푸와 린스, 헤어 컨디셔너 등 두발용 제품과 화장품 등 25개 품목이며
납과 수은 등의 중금속과 디옥산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제조업소 관할의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 회수와 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수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조선업계에 최근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울산시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기술 인력 모집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장기간 불황에 빠졌던 조선업계에는 최근 수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달까지 168억 달러의 물량을 수주해 연간 목표량의 113%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에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하반기부터는 카타르발 LNG 선발주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선업 장기 호황이 찾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주 물량을 따라오지 못하는 인력 수급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조선업 기술 인력이 울산을 빠져나가면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 2년 후가 되면은 늘어난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선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필요 인력이 점차 늘어나면서 수주 물량 건조가 본격화되는 내년 3분기엔 6천 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올해 5월부터 1년 만에 기술연수생 모집을 재개했지만 신청자가 정원을 겨우 채우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자체도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술연수생 훈련장려금을 당초보다 2배 많은 360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술교육과 취업을 위해 울산에 전입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는 사업 대상자도 190명으로 100명 늘렸습니다. 청년들이 조선산업에 다시 돌아와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울산에 정착해서 울산의 울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가겠습니다. 울산시는 사내협력사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8월 말 조선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기술 인력 모집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대 난제로 여겨졌던 노사관계에서 한숨 돌린 현대중공업이 기술 인력 모집을 위한 지원 속에 부활을 향한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오는 2050년까지 항만 탄소 중립의 단계적인 실현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항만공사는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 에코 스마트 항만 구축과 울산항 미래 신성장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친환경 항만 운영 전환과 탄소 중립 항만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저탄소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LNG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수소 기반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개발과 친환경 선박 입항 확대 등을 추진해서 2050년까지 울산항 맞춤형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 부품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인프라 구축과 지역 혁신기관 연계 플랫폼 구축, 설계 개발 장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지원센터는 중구 혁신도시에 설치되며 울산 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제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 지원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두 기관은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12곳을 선정했으며 기업 한 곳당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관과 기업들은 수소산업 분야 시장 진출과 기업 성장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울산주거 울산주소갖기 운동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영문 동서발전사장은 어제 미전입 울산 거주자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내용의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에 게시했습니다. 김영문 사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주자로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주거, 울산주소갖기 운동은 울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인구를 회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5월부터 릴레이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에 개장한 중구 성안동 반려동물 전용 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첫 프로그램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반려견 행동에 대한 견주의 애로사항 상담과 분리불안, 사회성 훈련 등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 문화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반려동물 프로그램을 매월 2회 운영할 예정이며 다음 프로그램은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중구의 상징인 울산 큰애기와 마두이, 한글을 소재로 만든 부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작품 가운데 일부는 심리대숲 대나무로 부채살을 만들어 의미를 더했고 또 일부는 디자인 등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색 있는 부채 전시회에 박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지를 하나하나 오려 붙여 만든 울산 큰애기 부채. 한글 자음과 모음, 그리고 마두이의 상징인 말도 부채의 소재가 됐습니다. 중구의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독창적인 부채로 태어난 겁니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은 일반적인 부채와 사뭇 다르다며 특색 있는 부채에서 지역의 상징성을 떠올립니다. 울산이 큰애기가 있고요. 큰애기가 있고 울산의 상징인 고래, 또 울산 대심리 대숲인 이제 대밭이 대나무 부채가 또 있고 그런 한 게 특이하고 여기 이제 작품들이 아주 특이하고 또 뭐 시선한 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울산을 상징하는 방구대 암곽화 동물 문양과 천전리 각석도 부채에 담았습니다. 방구대 암곽화 문양과 한글로 표현된 부채는 이미 디자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채 전시회에 소개된 작품은 이동열 작가의 작품 200여 점. 취미생활로 지난 5년간 만든 부채로 전시회를 연 것입니다. 저는 부채를 만들고부터 중구의 어떤 원도심의 어떤 그런 역사나 문화나 이런 어떤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이제 부채에다가 담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작품 가운데 20%는 심리대숲에서 감벌한 대나무를 이용해 부채살로 만들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태양과정원을 자주 걷다 보면 거기에 폐 대나무를 보고 이걸 부채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중구의 이야기와 역사를 담은 이동열 작가의 부채 전시회. 선조들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만든 부채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회기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산과 진화해수욕장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울산시는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상북면 배내골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은 전국적인 명소인 상북면 배내골 철구소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피서객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명조끼 착용과 폭염시 행동 요령,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거리 두기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울산 조선해양축제가 어제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무관중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축제 첫날 일산해수욕장에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트롯가요제가 진행됐으며 이후 언택트 나이트런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을 확인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한편 방역 요원을 배치해 다양한 방역 활동을 편다는 방침입니다. 중부경찰서가 7, 8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몰카 방지용 몰가드 카드 2,000장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몰가드 카드는 신용카드 정도 크기의 일반 카드 형태로 어두운 곳에서 휴대폰 카메라 뒷면에 대고 동영상을 켰을 때 반짝이는 물체인 몰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중부서는 관내 브랜드 커피숍 9개소와 중부서 민원실에 몰가드 카드 2,000장을 비치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력업체 간부가 일감을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회사로 찾아가 살해한 50대 하청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거래하던 협력업체 간부인 피해자 30대 B씨가 자신에게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서류 봉투에 숨긴 채 1년 만에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도착한 지 26초 만에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데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대범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